지게차의 관련 용어부터 나오는데요. 전경각, 후경각, 해서 전경각은 5에서 6범위, 후경각은 10에서 12범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올까요? 네. 여기에서 이 지게차들을 한번 구동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이제 지게차가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정경각이고요. 자,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거는 또 후경각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크의 인상 및 하강의 속도라고 하는데, 포크라고 하는 거는 이 짐을 그죠? 드러내는 쇠붙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쇠붙이를 얘기하는 거죠. 포크가 상승 및 하강하는 속도이고요. 부하시와 무부하시로 나누어서 밀리미터 세크로 표시한다. 최소 이전 반경. 자동차의 최소 이전 반경과 똑같죠? 지게차를 완전히 회전할 적에 바깥쪽 뒷바퀴의 중심이에요. 뒷바퀴 중심이 그리는 원의 반지름을 얘기한다. 최소 이전 반경이 있고 반지름이 있네요. 그죠? 요거는 반지름을 무부하 상태에서 지게차가 회전할 때 차체 바깥쪽 부분이 원을 그리는 반지름을 최소 이전 반지름이라고 하고, 최소 이전 반경이라는 거는 뒷바퀴 중심이 그리는 원으로 나오고 있네요.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잠깐 순간적으로. 네. 자, 최소 이전 반경이 있고 선의 반지름이 있어요. 선의 반지름. 그렇죠? 최소 이전 반지름은 무부하 상태에서 지게차 회전할 때 뒷바퀴의 중심이 그리는 원을 얘기하는 거. 뒷바퀴의 중심이 그리는 거. 선의 반지름은 차체, 그죠? 차체가 그리는 원이고, 또 최소 직각 통로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게차가 직각 통로에서 직각 회전할 수 있는 최소 폭을 말하며 지게차의 전폭이 작을수록 통로폭도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런 사각형이 있는 이런 도로 같은 거 있죠. 여기서 지게차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그죠? 회전할 때 이 통로폭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통로폭. 네. 최소 직각 적재 통로폭, 화물을 적재한 지게차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해서 작업할 수 있는 직선 통로의 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는 용어들이 좀 나오게 됐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경각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틸트를 앞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후경각이라는 것은 이제 뒤로 움직이는 각도인데, 5에서 6도, 10에서 12도, 이렇게,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최소 직각 적재 폭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게차가 이제 이 물건을 실을 때 앞뒤에 어떤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는 요 최소 회전 폭을 최소 적재 통로 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직각 통로 폭은 이렇게 지게차가 직각으로 회전할 적에 할 수 있도록, 그죠? 최대 직각 교차 통로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런 얘기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지금 정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게차의 안전장치, 지게차의 안전장치가 한 세 가지가 있네요. 폴로 레귤레이터, 포크가 천천히 내려가도록 작용한다. 프로텍터, 컨트롤 밸브와 리프트 실린더 사이에 배관 파손이 된 경우 적재물이 급하강을 방지하는 기능. 말이 어렵죠? 네. 틸트록 장치, 마스터 기울 때, 틸트라는 것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스터 기울 때 갑자기 엔진이 정지되면 틸트록 밸브의 작동으로 마스터의 작동이 고정되도록 한다. 네, 요 세 가지 안전장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의 동력 전달 장치. 수동 변속기 지게차 전동 모터로 움직이는 거죠. 자동 변속기 지게차.
전달 과정은 수동은 엔진에서 클러치, 변속기, 종가속 장치, 차동 장치, 앞바퀴, 뒤축 바퀴인데요. 자동 변속기로 가면 이 클러치가 뭐만 바뀐다? 토크 컨버터만 바뀐다라는 거죠. 전동기계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동은 뭐 배터리 12V에서 전기가 나가면 제어기구를 통해서 음, 제어기구를 통해서 이게 연결하는 거죠, 전기를. 그죠? 제를 연결해서 모터로 들어가는 거죠. 모터. 그 다음에 변속기로 들어가고 종감속 장치를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되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게차의 조향, 구동 및 현가 장치. 지게차의 조향은 후륜으로 조향한다. 하지만 구동 방식은 전륜으로 구동한다. 요거 좀 기억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가 방식은 롤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네, 요게 좀 특징입니다. 자, 지게차의 구조 및 기능인데요. 이 각종의 용어들이 나오죠. 마스트, 백리크, 핑거보드, 체인, 포크, 틸트 실린더, 리프트 실린더, 카운터 웨이트,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전후진 레버, 인칭 페달. 야, 이런 이제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작업 장치. 예,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뭐. 자, 이렇게 요걸 이제 마스터라고 표현하고요. 이 기둥을 마스터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리프트 체인이라고 하죠. 이게 끌어올리는 거죠. 요 물건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벽을 이루는 것은 백레스트라고 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핑거보드. 예, 요거는 핑거보드라고 하고 요거를 포크라고 하죠. 예, 요것은 이제 틸트 실린더. 요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필트 실린더가 되겠고 조향륜 오버헤드 가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조정하는 거죠. 조정. 핸들이 있고요. 이거 핸들.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레버가 있고 주차시키는 레버, 전후진 레버,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인칭 페달이 있고요. 요게 인칭 페달, 요게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액셀레터 페달도 있어요. 방향지 시등, 뭐 부수 장치 레버도 있고요. 요거 레버 3개, 틸트 레버,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는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고, 리프트 레버는 요거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장치들을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주차를 풀고, 그죠? 주차를 풀었죠. 그 다음에 차를 뭐야 이게 전후진 레버를 움직인 거죠. 악셀 페달 밟으면 차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전진으로 만들어 놓고 달리면 앞으로 오겠다는 얘기죠. 근데 악셀 페달도 밟아야 하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프트 레버를 올렸더니 이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다시 내리면 또 내려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틸트 레버를 올렸더니 앞으로 기울어지고, 예, 뒤로 후진하면은 또 뒤로 원위치로 오게 되는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지게차의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지게차의 작업장치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는 지게차의 뭐 하인 마스트, 3단 마스트, 로드 스테이블라이저, 로테이팅 포크, 블록 클램프, 힌지드 버킷, 힌지드 포크, 사이드 시프트 포크, 램과 롬 뭐 이런 용어가 있네요. 자, 요것들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스터의 종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서 1단, 2단을 하는 게 있고요. 트리플 마스터 실린더는 3단까지 올라가는, 그죠? 예, 3단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트리플 마스터라고 합니다. 지게차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자, 로드 스테이빌라이저라고 하는 친구들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고정시키는 장치가 위에 또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팅 클램프는 물건을 잡고 좌측 우측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로테이트 포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클램프 잡아주는 거고 얘는 포크로 들고 움직이는 거고요. 자, 블록 클램프는 이런 식으로 예, 벽돌이나 양쪽으로 이제 잡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 포크가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힌지드 포크, 네, 힌지드 포크는 뭐 이렇게 차량들을 밀어 올린 다음에 포크만 움직인다는 거죠. 포크만. 예, 이런 구동력이 있다는 거. 힌지드 버킷, 예, 얘 가지고도 뭐 모래나 쌀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쓰레바퀴처럼 받아 다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를 힌지드 버킷이라고 하고요. 사이드 시프트 소크는 이 포크가 움직이고 뒤에 있는 백플레이트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조정이 가능하죠. 네. 사이드 옆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사이드 시프트 포크니까. 자, 램이라고 하는 거는 원통형의 물건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것을 램이라고 하고요. 자, 롤 클램프는 둥글런 거를 잡기 위한 이런 작업 장치를 롤 클램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스트 1단, 2단, 3단에 대한 이야기. 네, 그 다음에 로드 테스터, 로테이팅 클램프, 로테이팅 포크, 블록 클램프, 예, 힌지드 포크, 힌지드 버킷, 사이드 시프트, 램, 롤 클램프 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게차의 용어들을 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자동차의 재원이 나왔는데요. 자동차의 재원은 우리가 전장, 전고, 점포, 축간거리, 윤거, 최저지상고, 최대 인상 높이, 자유 인상 높이 등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보고 와서 정리를 해보죠. 네, 용어를 봤는데 지금 최대 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포크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고요. 축간거리라고 하는 거는 바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축간거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전고라고 한다면 이 포크가 올라가는 양을 우리가 전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최대 올림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전고라고 하는 것은 이 올리지 않았을 때, 그죠? 올리지 않았을 적에 지게차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대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크를 끝까지 올렸을 때의 최대 올림 높이를 인고라고도 표현하네요. 윤거라고 하는 것은 바퀴의 중심과 바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전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을 때 좌측과 우측의 끝과 끝의 거리를 전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장, 그죠? 포크의 앞끝단부터 지게차 후단부까지의 제일 끝, 앞과 뒤의 끝을 얘기하는 거고, 전고라고 하는 거는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이 규정치인 상태에서 포크를 지면에 내려놓을 때 지면으로부터 마스터 상단까지 높이다. 만약 오버헤드 가드가 마스터보다 높을 때는 오버헤드까지 높이를 전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폭은 지게차를 전면이나 후면에서 보았을 때 양쪽 끝에 돌출된 부위. 자, 축간거리는 바퀴 축과 축 사이의 거리. 윤거는 바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최저 지상고라고 하는 거는 지면으로부터 포크와 타이어를 제외하고 지면으로부터 지게차의 가장 낮은 부위.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지게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면에서부터 여기 타이어 닿는 지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최저 지상고가 되는 거죠. 네. 최대 인상 높이, 마스트가 수직인 상태에서 포크를 최대로 올렸을 때 지면에서 포크의 윗면까지의 높이, 자유 인상 높이, 포크를 들어 올렸을 때 내측
마스트가 돌출되는 시점에서 지면으로부터 포크 윗면까지의 높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또 이런 용어도 있네요. 최대 하중, 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대 하중, 안전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포크를 최대 올림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 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다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얘기하는 거죠. 하중 중심은 그러면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포크를 수면으로부터 포크 위에 놓인 상태에서 화물의 중심까지의 거리다. 그 다음에 기준 하중의 중심, 지게차의 포크 윗면에 최대 하중을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의 중심 하중, 기준 무부하 상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00mm인 수평 상태의 지게차의 포크 윗면에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 기준 무부하. 그러니까 높이가 300m니까 뭐 거기다 올려놨을 적에 포크 윗면에 가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군요. 무게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 또는 기준 부하 상태라면은 그러면 똑같이 무게가 올렸을 때를 얘기하겠죠. 지면으로부터 300mm인 수평 상태에서 지게차의 윗면에 최대 하중이 고르게 가해진 상태. 예. 차체 중량, 그죠?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가득 채우고 휴대 공구, 작업 공구 등을 싣거나 부착하고 즉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의 무게, 등판 능력,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얘기한 거겠고요. 적재 능력도 마찬가지겠죠. 마스트를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하중 중심의 범위 내에서 포크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무게를 가리키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중 중량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뭐 이게 많은 시간은 아니죠. 뭐 안전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작업장치까지 한번 압축된 핵심 압축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핵심 압축 이론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제7장 후진 주행 장치나 유압 장치, 작업 장치로 넘어가면서 이 그림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우리 본문에서 소개했던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게 됐네요. 예. 아무튼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시 바라시고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예,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